블록체인 기술로 미술품과 부동산을 쪼개서 거래하는 토큰 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시장이 본격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과 어떤 게 달라지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김종학 기자와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김 기자, 예전에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토큰 증권, 그러니까 증권이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조금 더 둔 명칭인 것 같은데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쪼개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토큰 더하기 증권 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흔히 알려진 음원 저작권이나 뭐 아니면 미술품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발행했다 하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큰 증권이란 개념을 그 사전적으로 조금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발행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 토큰이 대중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증권이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미술품, 금, 와인, 뭐 유망한 스타트업의 지분까지 매입하고 보통은 처분하기 어려웠던 자산들을 이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그 증서가 있다면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이 마치 기업이 IPO를 한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정부는 자본시장법 안에서 이런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도록 시장을 열고 키워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물 자산을 쪼개서 거래하는 방식이 시중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블록체인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부동산 펀드 같은 상품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코인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거래가 돼 오는 상황인데 왜 굳이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를 따로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상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확실히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보안도 확실히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비상장 기업 지분이나 지적재산권처럼 그동안은 상당히 가치 있지만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이 대중들에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토큰 증권 시장을 키우고 있는 미국 등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반응을 보면 가상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는 건 기본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돈이 모였을 때 대출도 하고 또 자금 조달을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이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 어떻게 거래를 하고 수익을 얻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이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금융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앱이 등장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MTS를 조금 더 다듬은 버전의 플랫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토큰 증권의 발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를 충족한 기업이면 어느 곳이든 일반 제조업체라도 심지어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 시장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만들어질 장외거래 플랫폼을 쓸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행 유통 과정이 조금 나눠지는데 발행은 최소한의 자본 20억에서 30억 원의 기준만 충족하게 되면 어느 제조업체든 간에 계좌 관리 기관으로 인가를 받아서 이제 여러 종류의 토큰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뭐 가령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딴 토큰 증권을 만든 다음에 마치 공모펀드를 이제 모으듯이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토큰 증권은 증권사들이 앞으로 공개하게 되는 이제 플랫폼이나 MTS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 장외거래 플랫폼이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면 누구나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발행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유통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지금 굉장히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나 삼성, 한국 또 신한투자증권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전담 TF를 운영하거나 이 조직이 없다면 조각투자 플랫폼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서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토큰 증권 지금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했고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는 지금 많이 늦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싱가포르보다는 늦지만 굉장히 제도 면에서는 파격적인 방식을 지금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의 얘기를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해서 차세대 증권 시장이 점차 토큰 증권 시장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장의 파급력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국이나 싱가포르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 이 금융회사가 미국의 국채 그리고 MMF처럼 굉장히 수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자산을 이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래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밝힌 상태고요. 또 세계적인 사모펀드 KKR이라는 곳에서도 보통 블라인드로 비상장 기업을 투자하도록 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토큰으로 만들어서 여러 투자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을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시큐리타이즈 같은 플랫폼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싱가포르는 ADDX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노무라나 SBI 등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 토큰 증권 취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좀 전망치를 좀 참고해 볼 필요도 있는데 현재 시장 규모가 2026년이면 이 토큰 증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56억 달러, 2030년이면 최소 16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 건데 다만 아주 낙관적으로 볼 만한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 토큰 증권 산업을 지금 먼저 키우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거래되는가 또 따져봤더니 7,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뭐 700만 원 정도, 굉장히 작은 금액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그 규제나 자산 구성 또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성장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빨리 도입한 나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시장이 열리면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방식도 복잡하기도 하고 네. 다른 자산하고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투자자 보호가 잘 될까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이 시장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개념을 명확히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전하게 열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자본시장법에 지금 편입이 되고 나면 증권처럼 모든 규제를 또 받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어떤 제도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가이드라인 또 완충 장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점이 있는 점도 정부는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테라 루나 사건도 있지만 미국에서 현재 미국 증권 SEC와 함께 리플사가 발행한 그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소송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가상자산이냐 증권이냐를 두고 여전히 모호한 개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역시 앞으로 발행하게 될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정부도 굉장히 개념 설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음식을 담을 음식들은 많지만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적용 사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조금 앞으로도 사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많이들 거래하는 뮤직하우 같은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의 조각 투자를 정부가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유권을 해석을 하면서 이 시장이 열리긴 했는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뭐 지분 증권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그리고 채무증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를 한 다음에 추후에 돌려받는 수익이 있고 또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투자계약 증권으로 지금 정부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만으로도 약간 좀 홍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사례가 쌓이고 나서 이 토큰 시장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우선은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 가지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지금 인정되는 경우에는 좀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투자계약 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을 시험 삼아서 또 만들 수 있도록 열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워낙 제도 초기라서 증권사들의 준비도 조금 필요하고 실제로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논의 절차가 또 상당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토큰 증권을 거래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종학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